자바로프 대통령님의 첫 방한을 환영합니다. 자파로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게 3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로부터 12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파로프 대통령의 일정이 4일까지였다는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국회에 들이닥치는 장면을 국내에서 지켜본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나라 대한민국. 스웨덴과 일본 총리의 방한이 취소되고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요. 커트 캠벨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교상으로 거의 쓰지 않는 용어까지 쓰면서 상대국을, 동맹국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우리와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의원님?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모든 이슈들에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이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예. 탄핵이 돼서 우리 사회가 지난 2016년, 2017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는 것은 모든 분이 알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 대략 25%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는 분이 15%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 없이 더 좋은 출구를 찾겠다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는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래도 헌정질서 중단과 같은 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2번이나 연속 탄핵이 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무적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민의힘이 내놓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당일에 계엄령이 발표가 됐고 직접 이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단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외교에도 큰 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한없이 국격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는 것이 정말 더 충격이고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죠.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공식 방문을 했는데 오찬 끝나고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서로 뭐 서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죠. 11년 만에 이 한국을 찾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 괜찮다,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대통령이 저질러 놓고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도대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도 본인이 밝히지도 않고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틀 동안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잘못 없다 한마디 하고 그것도 여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온 한국이고 어떻게 우리가 일궈낸 민주주의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추락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고 외교를 한다고 한들 이게 이 국가의 신인도 신뢰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네. 정말 걱정입니다. 자, 영국에서 한국은 여행 위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한국 방문 주의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윤재관, 김용남 의원님, 국격 추락,
국익 추락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1분씩만 드릴게요. 네. 지금 헌정 질서 탄핵이 되면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헌정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헌법에 다 규정을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헌정 질서가 중단됐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줄사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실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상황이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탄핵으로 가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갖추고 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질서 있게 다시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역사적 경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당연히 이런 내란죄의 공범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G20의 구성원 국가이고 그리고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밤에 돌아다녀도 어느 골목길을 다녀도 안전한 나라로 선전이 됐고 또 K-팝을 비롯한 K-컬처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간의 노력을 윤석열이라는 지금 대통령에 있는 자가 하룻밤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시궁창 속에 그냥 처박아 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외국인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바로 지금 귀국한다. 그러니까 내 기말고사 대신 페이퍼로 대체해서 학점을 매겨달라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를 지금 사과 한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고 사퇴로 책임져야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요.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25%라는 국민이 있는데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그게 헌정질서 회복입니까? 전 그건 굉장히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법조계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 감사드리고 저는 60초 뒤에 앵커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